AV 효과가 나오는데 AV 효과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말하십시오. AV 효과 부동산 특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AV 효과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 돼. 부동성하고 인접성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요 AV의 뜻, AV 효과에서 AV의 뜻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V의 뜻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장은 반드시 돈을 지급한다. 시장은.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쓴다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시장이다. 이걸 시장기구라고 해요. 시장기구. 시장기구.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은 반드시 give and take야. 그러면 B가 A에게 뭘 주면 이익을 주면 A는 B에게 거기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가격으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B가 A에게 어떤 걸 줬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쌩까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불하면 얘를 뭐라 하냐면 가격을 지불하면 시장기구 내부에서 그래요.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런다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이렇게. 그러면 가격으로 말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러면 시장기구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시장기구 외부 이렇게 한다고. 요 외부가 저 외부야. 저 외부 효과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 봐요.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손해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걸 외부 효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기구 외부에서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요 외부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게 외부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외부 효과 개념을 아주 디테일하게 봅시다.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나와야 돼요?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어떤 사람이 물건 만들다, 생산한다. 물건 소비한다, 담배 피운다, 향수 뿌린다, 소비한다. 술 마신다, 소비한다. 생산활동은 연탄 만든다. 양봉업자가 벌을 키운다. 벌꿀을 생산한다. 이게 생산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즉 경제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대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모든 현상을 사회과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외부 효과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것,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의도하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됐습니까?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 다른 말로 제3자의 후생의 변화를 일으켰다. 제3자의 후생 변화. 3자의 후생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익 주면 정예부가, 정예부가는 외부 경제, 손해 주면 부예부가, 부예부가는 외부 불경제, 요 불자 대신에 뭘 써줬다? 외부 비경제 이렇게. 요게 개념. 그럼 외부 효과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개념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외부 효과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온다. 정부, 총 네 가지가 있다. 생산활동의 정예부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 소비활동의 정예부가, 소비활동의 부예부가는 네 가지. 그럼 이제 개념, 그 다음에 분류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효과가 시장이 실패하는데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풀어갑시다. 아까 우리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했죠. 공공재는 왜 시장이 실패했나요? 공공재는 무임승자 때문에. 무임승자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럼 외부 효과는 왜 시장이 실패한가 볼까요? 외부 효과의 시장이 실패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 부예부가가 발생했습니다. 정예부가가 발생했습니다. 정예부가는 부예부가하고 정반대니까 정예부가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정이 나오면 부하고 반대로 합치면 된다겠습니까? 그럼 부예부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공예산업이다. 연탄공장, 염색공장, 목재공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예를 유발시키는 모든 산업들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예요.
자, 그러면 요 생산활동에 부의부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 볼 거예요. 여기 우리 인천이 있다. 인천에 연탄 공장 하나 있겠죠? 인천에 연탄 공장 하나 있다. 인천. 그럼 인천에 연탄 공장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한 장 만들 때 생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산비는 1,000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공해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을 공해비용이라고 하는데 요 200원 들어갑니다. 200원.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은 1,200원이에요. 1,200원. 1,200원이라고. 그럼 저기 사적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 그럼 이렇게 1,200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적 비용이란 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회적 비용은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천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만 부담해. A라는 연탄 공장은 공해 비용을 200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게 부의부일 거니까. 그럼 사적 비용은 1,000원. 우리 인천시 전체의 비용은 얼마다? 1,200원. 1,200원.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의부가 발생했습니다. 부의부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 알게 됐거든. 이것만 알면 살찌는 다 알게 돼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의부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오. 그럼 이제 정의부가 갈까요? 정의부가는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야. 개인. 부의부가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야. 부의부가는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할 요 공해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라고. 근데 정의부가는 그 반대야. 정의부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의부가는 이게 비용을 보면 그러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요? 사적 비용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저처럼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그냥 부동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부의부가하고 반대가 정의부가니까. 편익은 부동호를 뭐하고 반대로? 비용하고 반대로. 그러면 부의부가 유발됐다. 그럼 공해가 유발된다. 그럼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공해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A라는 연탄 공장의 편익은 커져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은 작아지죠. 이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편익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비용을 잘 내지. 그럼 편익이 나오면 위에다 비용을 쓰고 부동호 반대로. 그럼 되죠? 그럼 부의부가 유발됐다. 그럼 사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거. 그럼 정의부가라고 하면 정의부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사적 편익하고 사회 전체 편익,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디가 더 커질까? 사회 전체 편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생산량. 이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면 그럼 시장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부의부가든 정의부가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안 만들거든요. 자, 그럼 여기 A라는 연탄 공장 볼까요? 이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을 얼마 내요? 1,000원. 근데 우리 사회 전체, 인천이라는 사회 전체의 연탄의 적정한 생산 비용은 1,200원이야.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에 입각해서 연탄을 만든다면 그럼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양만큼 만든다고. 근데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필요한 연탄의 적정한 생산 비용은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에 만들어요. 그럼 낮은 생산비로 만드는 것이지. 낮은 생산비로?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과잉 생산, 과다 생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과잉, 부의부가는 과잉 생산 이렇게 주면 거의 맞죠. 거의 맞추는데 이렇게 주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다고. 네? 이렇게 주면 그럼 요 과잉 생산은 많이 만들었다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우리 사회에서 인천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요 최적 생산량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양이라고. 그럼 우리 인천에 연탄의 최적 생산량이 100개다. 그럼 100개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야. 시장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다는 소리야. 시장에서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이건 120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라고. 이렇게. 과잉 생산은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이 더 많다는 소리라고. 많다.
그럼 정의해부가 가면, 이거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고, 정의해부가 가면, 과소생산일까, 과잉생산, 과소생산. 그럼 과소생산으로 가면, 이 과소생산은 우리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요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조금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조금. 그러면 시장의 생산량이, 시장의 뭐 균형 필요 없고 그냥 시장의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이 100개인데 시장에서 만든 것은 80개밖에 안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면 최적 생산량이 더 많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를 하면 정을 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럼 부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정부는 규제 정책을 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공예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이잖아요. 그럼 요 200원을 공예비용 200원을 A라는 연탄공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 200원을 A라는 연탄공장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세금 내라 200원씩 하나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내라.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공장이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5번은 대책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이고 6번은 그러면 VAB까지서 정부가 규제하면 A라는 연탄공장 생산비 높아지고 공급량 감소하고 공급선 자축 이동하고 가격은 올라간다. 자, 정의해부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정의해부가가 발생을 하면 그럼 정의해부가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아파트로 온다면 부동산으로 온다면 정의해부가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의해부가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이걸 님비라면 정의해부가 유발시키는 우리 마을에 오세요. 그것은 뭐라다? 핀피. 자, 됐네. 여기 예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예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부가 개입했잖아. 정부가 개입. 그럼 예부효과 해결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 있고 사적 주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까 지문 봤죠? 그 왜 사실상 불가능할까? 연탄공장 사장이 마을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요. 부의효과를. 그럼 만났습니다. 그게 사적 주체 간의 해결이에요. 협상을 통해서. 근데 마을 주민 대표가 A라는 연탄공장 사장한테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보는 피해가 200원입니다. 그런다. 200원. 그럼 연탄공장 사장이 어떻게 200원을 증명할 건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2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 조사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러면 예부효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예부효과까지. 그럼 예부효과 이제 마무리. 저는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부예부효과. 그럴 거면 사회적 비용이 높다. 편익은 그 반대다. 그죠? 부예부효과는 많이 만든다. 왜? 공예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럼 정부가 규제할 건데 규제하면 생산비 높아지고 그럼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정의효과는 그 반대로 봅니다. 자, 이제 문제 못 풀었던 거 아까 예부효과 못 풀었던 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이거는 자 여기 예부효과까지 풀고 이제 쉬었다 하게요. 예부효과 풉시다. 예부효과가 이제 6번에 나왔습니다. 예부효과가 6번까지만 풀고요. 자, 가장 옳은 거 1번 예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한 상태를 의미한다. 틀렸죠. 받거나 지불한 상태가 아니죠. 다 옳은 말인데 이 마지막에 딱 틀려버렸습니다. 예. 그럼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않는 경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부의 예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예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까? 2번이 옳은 말이에요. 옳은 거 뭐라겠습니까? 2번 다음. 3번 인근 지역의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부예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도 안 돼. 정의 예부효과. 4번 정예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입니까? 핀비입니까? 핀비.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지역 안 토지형의 상충. 토지형의 상충은 서로 상반된 이용. 여기는 주택,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업. 이게 상반된 이용, 상충된 이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시장에서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의 예부효과. 됐지요? 예,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이제 토지정 쪽으로 갑시다.